그리스 사람입니다.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하려는 주제는 90년대생이 망한 세대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선 옛날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주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90년대생들이 이렇게 살아왔기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간 뒤틀려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거 어디 사석에서 이런 말 하면은 진지충 소리 금방 듣기도 하고 뭐 좋은 소리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사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90년대생들이 망한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인데요. 그리스맨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피해자가 90년대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 방식이 90년대생들을 이렇게 망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90년대생의 학교 교육은 쉽게 말해서 공교육이죠. 공교육은 평범함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별탈 없이 평범하게 자라온 학생들을 나중에 수능 점수로 분류해서 대학에 보내는 그런 잔잔한 파도 같은 교육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쉽게 말해서 보수적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애들 별탈 없이 그냥 다 평범하게 이렇게 별탈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이렇게 함양시켜주고 나중에 대학에 보내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 똑똑한 애들을 발굴하고 이 아이들을 대학에 무난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수능에 초점을 두어서 맞추게 됐는데, 해당 교육 과정을 우린 7차 교육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큰 어폐가 있는 게, 애초에 모든 학생들을 수능을 치르게 만들고 수능을 왜 쳐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서열화를 해서 각각 가고 싶은 대학에 순차적으로 보낸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그럼 대학에 큰 뜻이 없는 학생은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바리에이션들에 대한 대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수능, 그냥 최종 보스가 수능인 그런 교육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90년대생들이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룰 90년대생들은 IMF 이후에 태어난 후반생들이 아닌 그 이전에 태어난 초중반생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정년기가 된 90년대생들을 중점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살만한 시기였던 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는 쪽수가 유독 많았기에 각 방면에서 튀는 아이들을 통제해서 좀 평범하게 만들어서 통일감을 주는 것이 선생님이나 학교 입장에선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월한 교육 방식이었어요. IMF 이전에 태어난 90년대생 아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에코붐 세대는 그 수가 많아서 보통 한 반에 40명 이상, 그리고 한 학년에 10반 이상, 심지어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급속도로 몰렸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15반 이상인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한 명이 40명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남 학기 초에 있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는데 성공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신경 써주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난 교육 방식이죠. 여튼 학부모 간담회 끝나고부터는 선생님이 유독 편애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애가 똘똘한데 부모님까지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해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를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한 선생님이 한 반의 모든 수업을 관장하는 초등학교에서야 통하지,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